복지구조대 복지뉴스 119 기초연금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53만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금융재산관리 비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고 유익한 정보를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복지구조대 복지뉴스 119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96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금융재산의 적용 범위와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 첫 번째는 저축성 예금입니다. 저축성 예금이란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초연금에 반영될까요? 이자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1일 1년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100만원을 받으셨다면 다음 해인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 두 번째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은 저축성 예금과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 예금, 정기 예금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 기초연금 신청 전 은행에 현금을 찾거나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면 금융재산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재산의 변동분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없다면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 세 번째는 기타 증여 재산입니다. 우선 자녀에게 지원할 결혼자금은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기타 증여 재산에 속하게 되는데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달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차감한 금액이 0원이 될 때까지 그 잔액만큼을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독 가구의 경우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매달 235만 7천원, 부부 가구의 경우는 286만 4천원씩 차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했다면 단독 가구는 43개월, 부부 가구는 35개월이 지나야 증여한 재산이 모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간혹 증여세 납부 유무와 기초연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네 번째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에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의 금융계산에 포함되는데요. 그 이유는 수익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최대한 빨리 계약자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재산 다섯 번째는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입니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며 배당금이 있다면 다음 해 4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간혹 가족의 주식 투자를 위해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모두 본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가족 간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기준으로 2024년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금융재산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금융재산의 소득 인정액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모든 금융재산을 더한 다음 기본공제 2천만원을 차감 후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원일 경우 기본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면 8천만원이고 이 금액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금융재산 1억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26만 6천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금융재산이 2억원이면 소득 인정액은 60만원, 금융재산 3억원이면 93만 3천원, 금융재산 4억원이면 126만 6천원, 금융재산이 5억원이면 소득 인정액은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융재산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어르신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소득인데 현재 기초연금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 4만원씩 기본공제 후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4년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3.5%로 가정하면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한 월 이자소득은 29만 1천원이고 여기에 기본공제 4만원을 차감하면 25만원이므로 앞에서 먼저 계산해두었던 금융재산 1억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 26만 6천원에 이자소득 25만 1천원을 더하면 51만 7천원으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자소득을 더해주면 금융재산 2억원의 소득 인정액은 114만 3천원, 3억원이면 176만 8천원, 4억원이면 239만 2천원,
5억 원이면 소득 인정액은 301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의 경우 2024년 선정 기준액이 213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재산만 놓고 본다면 3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선정 기준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이므로 금융재산 5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재산, 소득, 부채 등도 모두 적용해야 하므로 신청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금융재산에 대한 이해는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니 영상을 잘 보시고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구조대 복지뉴스 119.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금융재산 계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복지구조대 복지뉴스 119를 불러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복지구조대 복지뉴스 119였습니다.